그런 이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 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조폭이라 썼다가 지워서 논란입니다. 망한 소설 대북송금. 이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다 망한 소설 내지는 흥행 않는 소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향해서 조폭 출신의 평판 나빠 접근 기피했다라고 썼다가 이 글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왜 지웠을까? 썼다가 왜 지웠을까? 야, 이거 궁금한데요? 여기서 상상의 나래가 작용합니다. 정법전, 네네. 정익진 변호사님, 이거 썼다가 왜 지웠을까요? 지운 의미는 뭘까요? 글쎄요, 뭐 썼다 지운다, 뭐 너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가사도 있던데. 그건 연애 편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썼다가 예,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을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지웠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만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7월 1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에 취임을 했어요. 예. 그러자마자 이제 그 이화영 씨를 부지사로 취임을 시켰는데 그 선임을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평화부지사였잖아요.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북 관계에 내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7월에 그 취임하자마자 그 10월에 북한을 가요. 예. 북한을 가가지고 뭐 김영철 만나가지고 그때 스마트팜 지원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18년 11월이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아태 국제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컨퍼런스가. 네.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은 킨텍스에 있었어요. 일산에서. 근데 그때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그 킨텍스 그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연설을 했어요. 그 환영사 같은 것들. 예.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를 김성태한테 그때 처음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킨텍스 그 자리에 이화영, 안부수, 김성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그 컨퍼런스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것이긴 했지만은 돈을 5억 중에 2억을 쌍방울에서 냈단 말이에요. 쌍방울에서 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김성태 회장을 지금 마침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때 소개시켜줬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지사가 바빠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네. 경기도를 위해서 대북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뭐 스마트팜 500만 불도 지원하고 방북 비용 300만 불도 지원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글에 썼다 지운 글에 보면 조폭 출신이라 내가 만나기가 좀 꺼렸다. 어떻게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조폭을 만나냐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다 지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가 되기 이전부터 그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조폭이랑 친했다는 거. 아니 조폭이랑 그 조폭이랑 꺼리어서 안 만났다라고 해도 일단은 조카도 뭐 변호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시장실인지 어딘지 발벗 그 사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조폭 중에서 김성태만 내가 꺼려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요 2018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걸 갖다가 쭉 했던 변호사 누구였습니까? 이태영 변호사였거든요. 이태영 변호사가 그 누구랑 친했습니까? 김성태 회장하고 친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뭐 비비안의 사회이사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서로 못 친 상에 서로 가장 측근을 갖다 보내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이야 좀 껄끄럽겠죠. 지금이야 껄끄럽겠지만 그 당시 2018년, 19년, 20년 이 당시에도 김성태 회장을 이렇게 뭐 조폭 좀 만나기가 꺼려졌다. 그 이유가 조폭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도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등에게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서운함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지었을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폭 출신이라 만나기 꺼렸다. 그런데 분명 서로의 상가집에는 본인을 대신한 측근들이 가서 뭐 조문을 표하기도 했어요. 왜 썼다 지웠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껄끄러우면 빚을 보내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빚을 보낸다는 건 자기를 대신한다는 건데. 그러면 조폭이고 만나기 꺼린 사람하고 계속 사업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잘랐어야죠. 그러면 이화영을 잘랐어야 됐다. 네. 왜 이 부지사 그거 왜 자꾸 조폭에 노상강도랑 어울려 이렇게? 그렇죠. 2019년 시점에서 충분히 자기가 그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사업한다는 게 경기도가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왜 몰랐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그 말하자면 방임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당시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이 위촉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해촉할 수도 충분히 있었죠. 그렇죠. 왜 그런 조폭 출신의 평판 나쁜 사람하고 대북 사업을 합니까?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예.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왜 돈을 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도지사였다면 예.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공시에서 분명히 북한에 관심이 없고 우리 이용해서 자기 주식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쌍문과의 관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양지사 통해서라도 부지사 통해서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앉히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취업이 된 거. 예. 그거는 더 나쁜 거죠. 조폭보다. 조폭이 나쁜 줄 알면서 조폭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뭐 지사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자체 내부적인 실사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 잘못해가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개인적인 비리가 얽혔을 때 경기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경고를 줬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벌써 3년, 4년 지나서 이제 와서 조폭이었다. 그것도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조폭 출신이라 만나기 꺼렸다. 왜 썼다 지웠을까? 여러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측근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사법방해 의혹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박찬대 최고위원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거 왜 조폭 출신이라고 썼다 지웠을지에 대한 답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당의 비판도 있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는 물론 당당히 판사에게 본인의 주장을 설파해서 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왜 판사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망한 소설이라도 결말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망한 소설의 결말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에서 그 김성태는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고 SNS에 쓰셨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셨어요. 혹시 뭐 김 전 회장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뭐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건지. 김성태를 깡패라고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약간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조폭 출신이라 안 만난다라는 글을 썼다 지웠냐고 기자들이 묻자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봐라. 박찬대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건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최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질문의 취지나 상대의 취지를 잘 못 읽는다라고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장관이 내가 봐도 오다니야 이 사람아 라면서 맞받아친 적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야말로 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측근도 몰랐던 걸까요? 왜 썼다 지웠는지? 아니,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지. 이건 뭐 생각해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언젠가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민주당이 입당한 적도 없다고 하실 거고. 그러니까 깡패라도 내가 필요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쓰는 거고 내가 정말 불리해지면 조폭 깡패가 아닌 사람도 조폭 깡패가 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솔직하게 좀 전에 우리 당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 소모적인 이 정쟁하지 말고 이제 결론 빨리 내고 진짜 좀 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뻔하다. 박찬대 뻔하죠. 최고위원이 답 못한 이유는 뻔하다. 아니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왜 그걸 지웠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을 박찬대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애둘러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 아는 것처럼 박찬대 의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뭐 최측근 최고위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찬대 애써. 최고위원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뭐 연락 만난 적도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 얼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뒤늦게 이제 언론 와서. 취재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까운 분을 직접 만나서 당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사실은 그 사법 지연, 소위 말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으로 인한 사법 난동에 어쩌면 박찬대 최고가 배후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 진술을, 법정에서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황당한 일을 개혁하고 조작해내고 만들어내는데 어쩌면 박찬대 최고가 한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을 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법 방해 얘기 나와서 이 법률적인 문제라 정익진 변호사님께 몇 가지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법 방해,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수행실장 역할을 하는 천준호 의원 2명을 검찰이 불렀는데 물론 참고인 신문인데 사법 방해 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의 법률 용어인가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다라는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을지 모를 사법 방해. 일단은 박찬대 최고는 말씀을 잘못했어요. 얼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얼굴도 모른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모른다라는 뉘앙스인데 모모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목소리는 알았잖아요. 전화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조사도 잘못 쓴 것 같고 이때 사법방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게 검찰의 의도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절차를 그 지연시키는 것이 피고인 이화영의 의도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절차를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이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사법방해죄라고 명시적인 그러한 죄는 없지만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노골적인 사법방해는 뭐냐면 재판방해는 뭐냐면 그건 바로 위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은 법정을 신성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서하고 위증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김용 가장 그 최측근 중에 하나인 그 김용 그 대변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위증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만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그 이후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조폭 출신이다, 노상 강도라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김 전 회장 본인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소감일까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속옷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라고 묻자 저를 너무 이상한 사람 만들길래 인간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최근. 조폭 출신, 노상 강도, 네이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는 정도의 인연. 이재명 대표가 그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인간적으로. 이런 평가를 했는데 자, 이 김성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요. 저도 좀 이상한 사람으로서 네.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김성태 회장이 지금은 구속 기소돼 있긴 하지만 구속 기소되기 전에 해외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해외로 도피를 했을 때 국민의힘과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가 조작범, 조폭 출신 기업가,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장 잡아들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말하자면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게 검찰과 국민의힘 논조를 보자면 김성태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진실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떨 때는 뭐 조폭 출신 기업가였다가 어떨 때는 진실만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되게 이 김성태 회장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쌍방울 사회이사로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사회이사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1인당 개인이 후원을 할 수 있는 500만 원, 최고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또 국민의힘 현직 시장한테도 선거 때 정치 자금 후원을 합니다. 후원금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방북 이거 가지고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정관 검사 출신 변호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자기네 쌍방울 계열사에 전부 변호사 사회이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뭐 비리 혐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거든요. 국민의힘에 과연 후원한 건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유리한 것만 서로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단해 가지고 마치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